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개인 택시를 권하나요? 20대, 30대도 개인 택시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괜찮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고민할 부분이 뭐냐? 사회적인 시선과 즉 인식과 일이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젊은 여러분들이 돈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 택시 하시라. 다른 걸 도전해도 괜찮아요. 개인 택시는 무조건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인식이 문제예요. 아무래도 이 인식이라는 게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이를테면 20대 30대면 결혼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결혼해서 사람들의 시선, 우리 사회에서의 시선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나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아니 물론 상대가 개인 택시 기사거나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이를테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장인께 가서 무슨 일 하나? 그럴 때 이제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죠. 아니 물론 택시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부정적인 인식, 고정관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편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누군가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 뭐 결혼을 할 것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거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이죠. 물론 이제 다른 자영업도 비슷해요. 근데 자영업은 대출이 잘 안 나와요. 대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겠다. 결혼했는데 집을 사겠다. 근데 젊을 때 개인 택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중소나 중견기업 다니는 정도면 뭐 그래도 대출이 나오죠. 그러면 그 결혼하고 그다음 중견기업 정도 다닌다. 그러면 사실 중견기업 다니면 그냥 계속 다니면 되죠. 개인 택시 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이라도 대출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아 집은 마련해.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은 뭐 그만둘 때 그만두고 개인 택시를 해도 충분히 그 주택 대출은 갚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 택시를 먼저 시작하고 이것만으로 대출은 아무래도 직장인보다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건 근데 일반 자영업도 비슷해요. 매출 엄청 많아도 막상 그 자영업의 매출 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에서 좀 부정적이다.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요 정도. 특히 이제 저 사회적인 인식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 결혼 안 한 분들인데 결혼 생각이 있다면 좀 꺼려지겠죠. 근데 이건 단점이고 굳이 꼽은 장점을 또 쭉 얘기하면 굉장하다.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인식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그러면 일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죠. 일단 뭐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개인 택시와 뭐 장점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더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에이 젊을 때부터 개인 택시 해버리면 젊을 때는 도전해. 뭔가 과감하게 뭔가 도전해보고 직장도 뭐 가보고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심지어 택시 기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젊을 때는 해볼 거 해보고 택시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해. 저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 90년대처럼 막 기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대기업들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대량으로 많이 공채하고 그런 시대로 아시는 거죠. 세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웬만한 대학 나와도 취업을 못해요. 중견기업만 가도 정말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메이저 은행들 있죠. 은행들. 우리가 길거리에 보는 그 대표적인 은행들 있잖아요. 주요 5대 은행. 걔들이 지금 희망퇴직을 엄청 받고 있는데 은행이 희망퇴직을 몇 살까지 받냐 하면 지금 40살부터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이 미래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뽑는 건 적게 뽑는데 자르는 건 자르고 싶어서 40살부터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은행 같은 경우에 희망퇴직 신청 다 받으니까 한 45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5%, 약 20명 정도의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나가면 뭐 하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대조차도 쫓아낼 정도로 지금 고용시장이 난립니다. 기업들이 어떻게든 지출 줄이려고 하고. 이런 시대에 뭐 옛날처럼 뭐 그냥 적당히 대학 나오고 노력하면 취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얘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고민해 볼 정도면 그래도 많이 도전해 봤겠죠, 직장.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개인 택시까지 고민을 해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일이 자유롭다. 이만한 것이 없죠. 뭐 요건 있어요. 젊을 때 좀 규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괜찮습니다. 굳이 직장을 가라라기보다는 뭐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왜냐? 개인 택시는 너무 자유롭거든요. 누가 일해라, 일 그만해라, 쉬어라, 뭐 해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서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니까 이게 개인 택시가 참 어느 정도의 의지가 없으면 규칙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 무조건 장점은 맞죠. 굉장히 일이 자유롭다. 그럼 젊은 분들은 더 그렇겠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뭐 딴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그게 얼마든지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젊은 분들은 차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아무래도 젊으면 그렇죠. 진짜 원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택시 하시면 서울이나 수도권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400km, 500km도 도심에서 타는 거예요. 네. 허리가 아플 정도로 운전 좋아하시면 원 없이 차를 탄다. 이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 자영업을 요즘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목돈을 모아서 자영업 창업을 했는데 망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자영업 창업이 심각하거든요. 폐업이, 자영업이. 5년 생존율이 지금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목돈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창업을 하는 목돈 뭐 몇 억 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창업하는 그 10명 중에 8명이 5년 내로 다 망하고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권리금도 못 챙겨 나와요. 권리금도 없어요. 다 날리는 거죠. 그런 거 비하면 적어도 개인 택시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할 일 없어요. 물론 이제 소수에 망하는 사람들 있죠. 한 0.01%, 3% 그 정도. 누구죠?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벌점이나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들. 아니면 성범죄 이런 거 해서 택시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람들. 근데 그 정도면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굳이 택시가 아니라도 자영업을 하거나 뭐 직장을 가도 다 잘리거나 망할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진짜 도라이 짓만 하지 않으면 개인 택시 면허는 날릴 수가 없고 그러면 택시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AI, 자율주행 뭐 그건 나중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 게으르지만 않으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 우리가 카페가 망하지는 않더라도 매출이 너무 적은 곳들이 많죠. 근데 개인 택시는 진짜 내가 너무 게으르다. 일 안 한다. 아니면 도박하러 다닌다. 경마장 다닌다. 저기 뭐 강원랜드 다닌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건 무조건 수익이 나옵니다. 내가 하루에 6시간 하면 6시간만큼 나오고 8시간, 10시간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적으로 수익이 나와요. 이만한 직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별 기술이나 별 큰 노력 말고 그냥 남들보다 더 해야 돼. 더 많이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일만 적당한 시간 주어진 시간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면 무조건 돈을 법니다.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젊으면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도 되고 독립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살면 돈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목돈 좀 몇 년치 바짝 열심히 해서 모아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미국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한다든지 뭐든지 해볼 수 있죠. 젊은 분들이면. 그래서 왜냐 이게 규칙적으로 내가 일만 안 하지 않는다면 규칙적으로 무조건 수익은 나오거든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뭐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지만 일단 기본 이상은 수익이 무조건 나와줍니다. 나가서 맨날 차에서 자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고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뭔가 대출을 받아서 좀 더 크게 뭔가를 해볼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런 장점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추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기사가 개인 택시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일도 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개인 택시를 하면서도 또 자영업 창업해서 다른 일도 해보고 다른 거 도전도 해보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사모님이 뭐 카페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창업해서 일을 하고 그걸 시간 날 때 좀 도와주고 그다음 또 나머지 시간은 개인 택시 하다가 또 도와주고 아니면 출퇴근을 같이 한다든지 그런 기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와이프도 돈을 벌고 남편도 돈을 벌고 또 와이프분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 사장님 자체가 내가 창업해서 뭔가 딴 거 도전해서 노력해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젊은 분들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뭔가 도전해보고 욕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분들도 개인 택시 해서 이걸 좀 다른 거 도전할 때 창업해보고 뭔가 시도해볼 때는 개인 택시 운행 시간을 좀 줄여. 하루에 한 3시간만 해. 4시간 피크만 할증만 딱 뽑아 먹어. 받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내가 창업한 거 그걸 열심히 노력해보는 거지. 그게 잘 되면 개인 택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자영업을 했는데 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럼 망했다. 망하면 뭐예요? 에이 아쉽네. 망해버렸네. 그러면 정리하고 다시 개인 택시 근무 시간을 10시간, 12시간으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다른 걸 도전해서 망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월 순익 3, 400원 가져갈 수 있는 안전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죠. 대부분은.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 가지고 자영업 차렸다가 망하고 아니면 목돈 모아서 몇 년치 모아서 창업해보고 망하고 대부분 이런 식이야. 아니면 그냥 직장생활 계속 할 거면 직장생활 계속 하는 게 가장 정답이고 근데 내가 직장생활은 안 맞다. 나와서 하고 싶은데 개인 택시를 기본빵으로 두고 이런 다른 것들을 도전해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하다가 망하면 적어도 우리 가족 굶어 죽는다든지 내가 빚더미에 앉아 있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다르게 살아도 어차피 차는 필요해요. 그러면 개인 택시를 하면 어차피 차가 필요한 거 차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좌석 아시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택시 티 안 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전기 택시 같은 거 깔끔한 거 일반용으로 나온 거 뽑아서 외관 조금 다른 일반용 뽑아서 내가 쉴 때 내가 개인용으로 쓸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참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쉽지 않죠. 특히 회사에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예전이라면 회사가 대량으로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동기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회사가 딱 필요한 사람만 적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굼이 정말 상사들이 좋은 상사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그냥 이상한 인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주 개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내가 말단으로 들어갔는데 위에 상사가 개같다? 그럼 지옥 시작이죠.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거길 그만두고 나오지 않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이 스트레스가 정말 심할 겁니다. 우리 때야 군대나 어디 사회에서 몽둥이 찜질하고 학교에서도 내 몽둥이 찜질 맞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회사 정도면 버틸만 하죠. 정말 개 같은 인간이라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가장 좀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게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적어도 개인 택시는 상사가 없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일에 대한 난이도가 낮아요. 이게 뭐 전문직이고 직장이고 뭐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잖아. 근데 택시는 그냥 운전이에요. 아니 물론 여기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뭐 조금 더 신경 쓸 거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한다고 기술이 막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초보 때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사고도 안 나고 긴장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일에 대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도 쉽고 물론 돈은 좀 들죠. 근데 시작해서 이제 적응하는데 쉽다는 거예요. 한 달 해보면 뭐 웬만한 건 다 익히고 이제 그게 사실상 다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그냥 길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 택시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결혼하겠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혹시 진짜 집에 돈이 정말 넘치고 아니면 뭐 정말 사랑하는 여자분이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런 택시라는 인식 때문에 반대하면 어떠실 건가요? 그러면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속상하겠죠. 하지만 그런 결혼에 대한 것들만 아니면 사실 개인 택시는 젊을 때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로 본다면 이 정도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또 내가 젊으면 한참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니까 하다가 뭐 또 그게 안 맞다 싶으면 다시 또 돌아와도 되고 그게 잘 되면 택시를 정리해버려도 되고 적어도 안전빵으로는 거의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개인 택시 할까요 말까요 고민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만한 거 없다. 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취업은 힘들어집니다. 사회 자체가 이제 내수도 수축하고 일자리도 없고 기업들도 돈을 국내에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결국은 취업은 계속 힘들어지고 지금 취업 어렵다? 시간이 가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댓글 쓰는 분들이 계신데 야 자율주행 택시 나오고 이제 뭐 되면 개인 택시 가격 다 똥값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그런 분들은 차가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올 세상이 되면 다른 대부분의 일자리는 어떻겠습니까? 예? 이 큰 차가 위험한 차가 자동으로 돈 벌어오는 세상인데 그러면 다른 우리 사무직 일반적인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차피 그 시대가 되면 다른 대부분의 사무직도 다 나가리 됩니다. 네. 웬만한 일자리는 그냥 다 없어져요. 우리가 AI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예상하는 걸로 보면 2030년대 중후반, 2040년대가 되면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의 거의 50%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없어지는 상당수의 일자리가 뭐냐 하면 사무직, 머리 쓰는 거, 사람의 생각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의 대부분이 없어집니다. 한 10년 내로. 오히려 어떤 일자리가 그나마 좀 버티고 남아있냐 하면 몸 쓰는 거,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거. 그럼 개인 택시는 어때요? 택시는 어때요? 택시는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게 모르는 사람은 야 차만 굴려다니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택시는 생각보다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겠지만 미국에서도 굴러가고 있지만 그게 한국 같은 단가, 한국 같은 비용 수익 정도가 나오는 데서 잘 돌아간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다 망하면 어쩌죠?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때가 되면 직장, 일 50%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시대가 어차피 2030년 중후반에 와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개인 택시 할까 말까 고민해 보시고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